네, 오늘은 확실한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양시장의 강한 양봉,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전략까지 함께 하시죠.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코스닥 살았다. 네, 코스닥 살았다. 지난주 사실 절대 전략에도 그때 코스닥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중소형주 반등 계속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새삼 와닿는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장 반전과 함께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장 체크포인트에서는 어떤 점들이 가장 주목된 포인트였을까요? 네, 먼저 오늘 이제 코스닥이 1% 정도 상승했는데요. 거래소보다 어제부터는 코스닥이 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났는데요. 그 이제 3분기 실적 시장이 끝나고 악재들은 다 반영된 상태에서 코스닥의 상승 앞쪽에 보면 물론 제네시스 말고요.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원익 IPS, 유진테크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이번 주 10% 올라가면서 최근에 행보 조정을 계속 있었던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재료 업체들이 같이 어제 2, 3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주라든지 최근 또 셀트리온 또 형제들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수혜주 장비 업체 파이버즈 이런 게 있어요. 좀 최근에 파이버즈는 약하지만 반도체 쪽하고 셀트론 형제들이 살아서 지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가장 중요한 코스닥 지수에서 업종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거래소는 그냥 급등했죠. 그죠? 그런데 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거의 10% 이상을 올라오면서 아주 계속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쉬고 있지만 코스닥은 행보를 계속 했었죠. 11월 5일부터 못 가다가 어제부터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반등을 해주면서 가열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는 905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도 코스닥 많이 샀었고요. 오늘의 코스닥은 외국인도 또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많이 안 샀지만 그래도 어제부터는 좀 사고 있어서요. 그나마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의 코스닥 종목들도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되고 있어서 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좋은 상태인데요.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해외 쪽에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계속되고 있어서 또 백신도 다음 달 하순 되면 접종 시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미국 장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1월 5일부터 나스닥이 안 가고 있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못 가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관련된 오펜리들이 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잘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중국, 독일이 앞으로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렇고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걸려 있습니다. 급락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미국은 오늘하고 내일 정도 이틀 정도 장에 이 급락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국내 시장 오히려 내려올 땐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순매수 강도입니다. 오늘은 1,000억 정도밖에 안 샀지만 9월 11일 9월 동시 만기 이후는 외국인들이 4조 7,796억 코스피에 샀는데요. 실제로 이거 산 것이 그때가 아니라 11월 이제 트럼프 이제 지고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는 걸로 확정이 거의 되면서 그때부터 산 금액이 5조나 됩니다. 5조가 외국인들이 코스피 샀는데 이 중에 4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다음 삼성 S대 이 네 종목이 3조 9천억입니다. 그러면 대형 내년에 성장하는 종목들이죠. 그러면
과연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항상 주가라는 것은 어떤 현상은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그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그널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내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LG화학과 삼성 SDI를 3조, 5조 중에서 미국 선거 끝나고 4조를 샀으니까 오늘 또 500 정도 SDI 샀는데요. 오늘 1000억 중에 500 정도 샀죠. 그죠? 그러면 SDI도 외국인 비중이 지금 45%대 왔는데요. 자, 이 네 종목을 왜 샀을까? 그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것은 2017년도에 시장이 5월부터 급등을, 전고점을 뚫고 급등할 때, 평균적으로 10년의 주가를 돌파하고 급등할 때 2017년 5월부터 국내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또 모멘텀도 같이 받았고요. 지금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탄생되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유무역주의로 해결을 하는 어떤 기대감과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서 한국 시장이 수혜를 받고요. 중국도 받고 유럽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2017년도 장세가 반도체 장하고 전기차 강세장이었거든요. 앞으로 2021년도 장세는 2017년도 데자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특히 오늘 살아났던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다시금 과거에 또 이런 명예를 다시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내일장도 계속 봐야 될지 무엇보다도 지금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내일장은 체크 포인트로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디커플링 장세가 물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1월 3일 2일부터 올라왔습니다. 다우존스 꿀뚝주들은 대표적인 꿀뚝주들은 30개 미국 대판 기업들 종목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올해 주도주였던 나스닥 기술주들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위로 가려면 결국은 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스토캐스틱이 내려가고 가일급 못 갔기 때문에 나스닥은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우존스도 보면 여기 다우존스도 꺾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는 미국 시장은 없다. 오히려 급락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기본적으로 늦어도 그래서 11,000 나스닥 지수도 급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나스닥은 62동 평균선인 11,380포인트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수급이 안 깨지는까지는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스토캐스틱이 가일권을 못 들어간 적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다 들어갔었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조정은 확실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미국 시장은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380포인트 선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스닥이 혹시라도 이 구간을 좀 깨고 내려가더라도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차별화된 흐름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집중 올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된다. 그 근거가 외국인들이 아직 이제 5조밖에 안 샀는데요. 앞으로도 10조 정도는 기본 들어올 거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국내 시장 같이 조정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자, 코스닥 종목도 이렇게 지수를 보면 강력한 양봉이 뜨고 있지만 윗꼬리가 아직 있어서 다시 연봉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도 괜찮다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강력히 이렇게 강하게 월봉이 장대 양봉을 주는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파를 한 거죠. 최근에 2달 조정을. 그러면 승승장구해서 갈 수 있으면 가일권 가서요. 두 번째 가일권 들어갈 걸 보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때 내려갔을 때는 지금 주도주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줘야만 수익이 크게 내년을 위해서 미리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보면 우리 코스피 중에 삼성전자 빼고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좋았고요. 4분기 좋습니다. 즉 펀더멘털이 갖춰지면서 좋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돌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정 주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만 되고,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다. 국내 시장은 특히 거래소는 아직 한 번도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자, 이틀 지난 2달 동안 조정받아 또 강력한 지지선을 박스권 상단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자꾸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한다면 결국은 위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강력히 매수를 조정 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때 조정을 주게 되면 사야 되는 것,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걸 기술적, 수급적, 또 실적으로도 포인트 강조해 주셨어요. 그럼 내일 또 길게 봤을 때 절대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외국인 순매수 강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 계속해서 좀 체크해보자. 외국인의 수급으로 오늘 강조해 주시네요. 양시장 계속해서 수급은 연속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 주에 공개 방송 앞두고 계시네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9시 하는데, 제가 매주 일요일 9시에 공개 방송을 이토마토 유튜브 같이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엄청 1시간 이상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일요일 날 집중 올인 했을 때 가장 강력한 한 종목, 사야 될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유망주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유망주 핵심 전략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날 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개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공개방송 안내까지 해서 절대 전략 마무리 짓고요. 저희 클로징벨 준비한 내용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좋아서 또 한편으로는 조정의 빌미를 안 줬다는 측면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내일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또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 짓죠.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전략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히 쉬세요.